오프닝 대본 9화에서 10화용. 전동차 차량기지에서 발견된 절단된 손목. 성남 뒷산에서 발견된 손목 없는 시신. 두 개의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국과수 고은희 박사의 정밀한 분석. 손목 없는 시신의 주인은 바로 김범준 실장입니다. 치과 기록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전직 국정원 요원의 처참한 최후. 그리고 사체 엉덩이에서 발견된 범인의 이빨 자국. 씹었어요. 완전 도라이 변태 새끼예요. 기형적인 치아 구조. 열악한 의료 환경. 모든 증거가 북한을 가리킨다.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을 구사하는 기술자. 파라핀 손에 담긴 메시지. 이것은 단순한 살인인가, 국정원에 대한 테러인가. 온 세계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역으로 판단했을 수 있지. 미녀 스파이전.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녀 스파이전 9화 오디오 대본. 손목 없는 시신, 전직 요원 김범준. 국정원 수사단 복도를 총총걸음으로 급히 들어가는 준태. 무슨 일인데 강 팀장이 밤늦게 호출을 했지? 똑똑. 노크를 하자마자 대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강대범이 누군가와 두런두런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럼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전시회가 진행되었고 흥행에 다들 성공했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도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 반응이 꽤나 좋았죠. 한편으로 반응이 좋다는 게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입소문도 났고 찾는 관람자도 생각보다 많았던 모양이에요. 정말요? 정말이라니까. 난 안 믿기는데. 대범 씨가 보기보다 심성이 착해서 그래요. 은근히 즐겨요. 사람들 심리가. 그건 아니다. 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못 보겠는데. 애들 교육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수보존 처리된 인체 전시물은 두뇌에서부터 손가락을 움직이는 말초신경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뇌와 장기의 구조도 알 수 있는 생생한 교육 현장이에요. 그럼 고 박사님도 다음에 애들한테 그 전시회를 보여주실 겁니까? 저는 당연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저도 교육상 애들한테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늦었는데 팀장님 잠은 안 자요? 저는 일하다 제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잡니다. 아직 체력적으로 괜찮고요. 저는 오늘 당직이에요. 야간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고 박사님, 시간 나는 대로 토막잠이라도 깜빡 자세요. 예쁜 미모 상할 수 있어요. 오호, 제 걱정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건강 챙겨요. 저번에 크게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 알게 되었어요. 제 뒷조사 하신 겁니까? 그럼 경찰 부르고. 아니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은근 애 같아. 팀장님 걱정하는 거예요. 잡아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잡아넣겠습니다. 예. 이거 말씀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맛있는 맛집 초청 스케줄에 잡아넣겠습니다. 뭐야? 싱거우시네.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꼭 잡아넣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일단 예비 쿠폰 하나 있다고 생각할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과학수사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요. 고 박사님, 쉬십시오. 충성. 대범은 겨우 통화를 끝냈다. 뒤돌아보니 준태가 어이없게 웃고 있었다. 아예 방송을 해라, 방송을. 사람 급하게 호출해 놓고 뭔 연애질이야? 미안, 뭐 하나 짚히는 게 있어서. 조금 전 통화한 사람이 고 박사 맞지? 응, 많이 좋아졌네. 난 선배 눈에서 하트가 뽕뽕 나오는 거 처음 봤어. 하트는 뭐, 과학수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물어봤지. 아하, 분위기 좋아. 근데 뭐 있어? 우리 국정원에 근무하셨던 부서장 중에서 성함이 뭐더라? 누구 말하는 거야? 훈련 중에 손 하나 박살 나다시피 한 분 있었잖아. 누구 말하는 거야? 손이 망가졌다고? 왜?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려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아 그냥 계셨는데. 응, 그래 맞아.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지. 총잡이 모형의 손을 X선 검사를 하니까 손으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혹시나 하고 초기 발동하길래 그분도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부상을 크게 입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손을 가지고 국정원을 퇴직한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 그렇지. 만약에 우리 추정이 맞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 파라핀 손을 만든 거 보면 놈은 분명히 플라스티네이션 기술을 습득한 기술자이든지 그 기술자를 이용하는 놈이겠지? 누굴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먼저 독일이나 중국 인체 공장에서 기술을 배운 조선족이나 북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지? 중국에선 부인하지만 다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공장이 있었다고 하니 은밀히 알아보는 게 좋겠어. 독일보단 중국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고 북한 얘들이 사건에 개입되기도 쉽지 않겠어? 응, 그럼 중국 나가 있는 아이오한테 비밀리 알아보라고 하자. 그래, 저기 뉴스 나오네. 소리 크게 틀어봐. MBR 뉴스 방송 아나운서. 오늘 오후 3시 45분경 성남 대흥고등학교 뒷산에서 손목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원한이나 치정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TS 뉴스 방송 아나운서. 한편 경찰은 얼마 전 서울 지하철 차량 기지에서 발견된 파라핀 손의 임자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제구역 폴리스라인 설치해놓고 현장을 수사 중인 형사들. 예리한 도구로 절단한 듯한 시신의 처참한 손목 부위. 국과수 요원들 사진 찍고 증거물 수집한다. 피가 흐른 흙표본을 채취하는 손길. 계속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수색견을 데리고 주변 일대를 수색하는 경찰들. 며칠 후. 지잉. 핸드폰 화면에 뜨는 고은희 박사의 전화번호. 여보세요. 고 박사님. 저예요. 저녁에 좀 뵙죠. 뭐 좀 나왔습니까? 경찰과 국정원 투트랙으로 진행된 수사에서 의외로 답이 빨리 나왔는데요. 벌써요? 대단하십니다. 예. 곧 찾아뵙겠습니다. 고 박사는 국과수 법의학 전문 박사인데 머리 회전이 빨랐다. 주로 국정원에서 의뢰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으로 지원했다. 국정원에서도 각종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과 수사 시료를 믿고 맡겼다. 고 박사에게 창구 단일화를 하는 것이 외부 보안 유지에 꼭 필요했다.
보안이 수사보다 우선될 때도 있으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늦은 시간이었다. 감식센터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대범 일행이 안내를 받아 국과수 소회의실로 들어갔다. 고은희 박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긴장을 좀 푸시고요. 예. 우리 긴장 안 합니다. 혹시 약품 냄새에 비위가 약하신 분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고 박사님, 항상 봐도 고은이에요. 대범은 고은희 박사에게 여러 번 통화를 했다고 농담을 살짝 했다. 지금 긴장 푸시는 거 맞죠? 저 고은희가 아니고 고은희입니다. 전 고은희가 좋은데. 강 팀장님, 차라리 고른이라고 하세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아름답고 고은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고은이였다. 또 장난치신다. 그러다 잘 못 걸리면 날 잡아서 시체 보관함에 가둬 잠가버립니다. 눈물 질질 짜게. 허허 까칠하시긴. 제가 아름다운 미인을 보니 강요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칭찬이 나왔습니다. 농담 좀 했고요. 죄송합니다. 허허. 국과수에서 뭐 좀 나왔습니까? 들으면 그런 농담 안 나올 겁니다. 누군데요? 아는 사람입니까? 저도 오래전에 업무상 몇 번 뵌 분이라 의료 기록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누군데요? 우선 자료부터 천천히 보면서 설명할게요. 화면에 치과 구강 사진이 보인다. 그 옆 의무 기록, 차트, 사진 등 줄줄이 보인다. 손목 없는 시신의 주인은 바로 김범준 실장입니다. 김범준 실장? 과거 국정원에 근무했던 김범준 실장님 말씀입니까? 예, 과거에도 업무상 만나면 치아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치과 치료야 다들 받잖아요. 그분은 특히 구강이 안 좋았어요. 고 박사님, 그런데 그분이 직접 여기에 오실 레벨이 아닌데요. 저한테도 비밀스런 업무 협조를 하러 직접 오시는 경우도 몇 번 있었죠. 그렇구나. 치과 치료 받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날짜 못 지켜 치과 의사한테 또 혼나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아, 그 정도였어요? 치과 치료받은 의무 기록을 보니까 치료 받으시느라 고생 꽤나 하셨겠어요. 제가 잠깐 모실 때도 국정원 내에 있는 치과에 가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상봉터미널 쪽 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치과 의사 차트에도 구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걸로 되어 있네요. 나이가 비슷한 연배분들과 비교할 때 구강 나이가 약 20살은 많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0살이나 많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40대다. 그럼 구강 나이가, 특히 잇몸 나이가 60대다 이런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잇몸이 많이 약했다 그 말씀이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치아가 빠지고 흔들렸다는 말이죠. 그렇죠. 풍치라고도 하죠. 이번 사건도 손목이 절단되어 신원 파악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결정적으로 치과 치료 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시신 인적사항 파악하는데 고생 꽤나 했을 겁니다. 이거 경찰에서 제공한 치과 구강 파노라마 사진과 치료 기록들이에요. 진짜 본인 치아가 몇 개 없네요. 업무 스트레스로 풍치가 왔다고 하시더니 시신의 치열 상태를 보면 좌측 26번 상악 대구치하고 우측 16번 상악 대구치에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것과 대조해 볼 때
김범준 요원의 치과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구치가 뭡니까? 경상도 말로 도구통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절구통리라고 하면 알겠구나. 도구통리? 어금니라고요. 아, 예. 치아의 색깔과 간격, 치아의 크기, 없어진 치아, 그리고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 형태를 볼 때 김범준 씨 치과 기록과 100% 일치합니다. 치아 외에 신원 확인을 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까? 사체의 외부 상태나 피부 및 머리카락 특징, 수술 흔적 다 살펴보았는데 다른 특징적인 건 아직까지는요. 김범준 실장이 예전에 손을 크게 다쳐서 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크게 손을 다치신 걸로 압니다. 제일 큰 삼장병원에서 어렵게 압박골절로 손마디 마디가 망가진 사진을 찾았습니다. 고 박사님, 그래서 저번에 액세서리라고 하셨나요? 예. 당시 파라핀 손을 보고 판단할 때 손이 큰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심하겠구나. 거의 붙이고만 다니는 액세서리 수준이구나. 하고 판단을 했죠. 그러셨군요. 고 박사는 자료를 보라며 대범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럼 저번에 보았던 절단된 손목의 진짜 임자네요? 그렇죠. 저번에 발견된 파라핀 손목 주인입니다. 1차 사인은 손목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입니다. 과다출혈로 또 하나 사망 당시 목이 강하게 졸려서 두피와 목의 피부가 이렇게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청색증이라고 하죠. 청색증이 발견되었습니까? 예. 흔히 질식으로 사망했을 때 일혈점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시신의 얼굴 피부와 눈꺼풀 주변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김범준 시신에 보면 목 주위에 범인의 손가락으로 인한 멍이 남아 있어요. 저항을 안 했습니까? 만약 격렬하게 저항을 했더라면 멍 자국이 여기저기 훨씬 크고 불규칙하게 나타나겠죠. 여기저기는 아니고 대범이 시신의 여기저기를 훑어보았다. 시신 상태로 봤을 때 그때 상황이나 몸 상태가 저항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청색증은 어느 정도 목을 졸라야 생기나요? 법의학계에서는 우렬이나 청색증은 목을 조르는 행위가 적어도 15초 이상 지속되어야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눈 주위에도 맞은 듯이 멍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 멍은 신체 다른 부위의 멍보다 진하죠. 두개골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새끼들,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흥분하지 마세요. 담담하게 보세요. 이건 어느 부위입니까? 두피 열상이에요. 머리카락에 가려 찾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건 머리카락에 덮여 자칫하면 이번에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놓쳤다가 부검을 하면서 발견된 거예요. 몸에 나타난 멍은 왜 사망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멍은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다만 죽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죠. 고 박사님이 보시기엔 내가 보기엔 범인이 바이스에 손목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공장에 있는 바이스로 손목을 끼워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날카로운 도구로 손목을 내려쳤다. 손목은 손도끼나 큰 도끼 같은 걸로 내려친 것 같아요. 김범준 이사의 바이스에 낀 손이 조금 풀리는 걸 보고 둔기로 머리통을 내려쳤다고 봐요. 그래도 저항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손목을 잘라버리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도 추측할 수도 있어요. 개새끼들. 이건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린 놈이군요. 꼭 잡아 쳐넣겠습니다. 강 팀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뭡니까?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뭔데요? 궁금해지네요. 씹었어요. 완전 도라이 변태 새끼예요. 뭘 씹어요? 어딜? 어느 부인데요? 미녀 스파이전 10화 오디오 대본. 사체 엉덩이에 난 이빨 자국. 국과수에서 나온 대범과 준태는 바로 국정원으로 들어갔다. 소회의실에서 조 국장에게 보고할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검토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책상 위의 자료를 뒤적였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 연신 고개만 갸우뚱갸우뚱. 이윽고 조국장 들어오고 회의 시작되었다. 스르륵. 준태는 국과수에서 가져온 감정 결과를 스크린에 올렸다. 빔 프로젝트가 밝은 빛을 쏘며 시연되었다. 얼마 전 지하철 선반에서 선물 상자에 든 손목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손의 모양이 마치 권총을 묘사하는 형태였습니다. 무언가를 쏘겠다는 누군가를 쏘겠다는. 그랬지? 나도 기억나. 그리고 얼마 후 성남 대흥고등학교 뒷산에서 왼쪽 손목이 없는 남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손목이 없는 시신이 전동차에서 발견된 손목의 주인이라는 거지? 예. 결론적으론 맞습니다. 수사 상황이 아주 안 좋았는데 용케 빨리 신원 파악을 했네. 국과수 고은희 박사가 경찰청 마 반장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뭘 말인가? 손목 없는 시신의 치아를 살펴보고서 해결 방안을 마 반장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시신 치아 상태를 보고 답을 찾았다는 건가? 마 반장한테 치과 기록을 찾되 반드시 좌측 26번 상악 대구치하고 우측 16번 상악 대구치에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만 범위를 압축하라고 해서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된 것입니다. 고 박사가 샤프하구먼. 아주 똑소리가 나. 경찰 수사팀들이 정형외과 기록을 뒤져서 손목, 골절 부위와 모양이 비슷한 X선 차트를 찾으면서 피해자의 범위를 줄여나갔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짝짝짝짝짝. 기록을 통해서 신원을 파악한 결과 전직 김범준 실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범준 실장이라고? 내가 아는 김 실장? 예. 그리고 또 하나 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뭐야? 말을 해봐. 고 박사가 얘기하길 김범준 실장 엉덩이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빨 자국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빨 자국? 그 새끼 변태 아니야? 사람을 왜 물어? 개야? 개새끼야. 시신을 절단하면서 흥분을 한 상태에서 사체를 씹은 모양입니다. 으이그. 더러운 놈. 별 해괴한 짓을 다 하는구먼. 그래서 국과수 치과 법의학자의 도움을 받아 치아 흔적에 대한 본을 떠놓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사체의 부패 상태가 다소 덜했기에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는데? 예,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쇄살인범이 자기가 살해한 사람 중 한 명의 엉덩이에 이빨 자국을 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살인범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살에 박힌 이빨 자국을 기술적으로 구분해서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군. 많이 발전했어. 과학 수사가 눈에 띄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었나? 범인의 이빨이 아주 기형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교정을 했든지 뽑았든지 할 것 같은데 불편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던데요. 그것도 아주 좋은 정황 증거인데 교정이란 게 말이야. 형편이 안 좋았으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살 수도 있지. 그래서 진짜 우리와 의료 환경이 많이 틀린 곳, 즉 다시 말해 낙후된 북한 주민이거나 중국 내 열악한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많이 기형적인 모양이야? 예, 아주 심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치아 구조가 사체의 신원을 확인하든가 아님 용의자가 범인임을 결정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치은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적이 있나? 그게 1979년 미국의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데 자신의 매력 속에 사악한 영혼을 감추는 형태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연쇄살인범이라고 합니다. 케이스 들은 적이 있어. 그때 피해자 숫자가 30명이다. 아니다, 50명이다 말들이 많았지? 조국장 스크린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시신이 전직 김범준 실장이 틀림없어? 예, 그렇습니다. 어허, 어쩌다 그렇게 되었나? 그 친구 나하고는 미 CIA 연수 과정에서 동문 수학한 적도 있는데 그런 근무인과가 있었습니까? 이 친구 고공점프의 달인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조국장 표정이 잠옷 심각하다. 스크린에 뜬 현장 사진들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김범준 이사가 다녔던 곳이 어느 보안업체라고 했지? 유진 바이오입니다. 회사 규모는 현재 역삼동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약 50여 명 정도인 작은 회사입니다. 규모는 작은 편이군. 직원 숫자는 적지만 최근 자치단체 5군데와 정부 청사 일부의 출입 체크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신생업체치고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다른 자료는 없는가? 이건 최근 납품된 지문인식 시스템 관련 자료입니다. 조국장은 준태가 뽑아온 유진바이오 사업 현황을 찬찬히 넘기며 살펴본다. 쯧쯧. 왜 하필이면 김범준 실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나? 우선 잔인한 수법을 봐서는 치정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친구 누구한테 적을 만들고 욕먹을 사람이 아냐. 호인이라고. 내가 잘 안다고. 경찰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산 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까? 김 실장이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원한을 샀다는 걸까? 이건 어디까지 추측입니다만 혹시 뭐 짚히는 게 있는가? 혹시 우리 국정원에 대해 원한을 가진 놈들이 그러니까 북한 정찰총국에서 보복 차원에서 우리 국정원에 원한을 가져?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우리 국정원이 취급하는 사건이 북한의 암살이나 테러 가능성을 항상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그때 윤준태 팀장이 끼어들었다. 국장님, 아직은 원한에 의해 피살되었는지, 보안업체 간의 이권 다툼으로 타살되었는지 수사를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 괜히 북한을 자극하는 확대 해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태는 대범의 의견과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뭔가? 대범은 준태의 반박에 가까운 의견이 귀에 거슬렸으나 참고 듣고 있었다. 준태가 턱을 들어 올리며 날숨을 강하게 내쉬었다. 지금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G20 정상회의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한반도를 찍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시점에 굳이 전직 국정원 요원을 암살한다? 도발치곤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교적 고립만 자초한다고 판단됩니다. 대범은 묵묵히 준태의 말을 들었고 몇몇 요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조 국장이 특유의 낮은 음성으로 말을 끊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노린 시점이야.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조 국장은 테이블을 천천히 한번 두드리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온 세계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역으로 판단했을 수 있지. 설마 지금 하겠어? 하는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야. 준태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정말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할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십니까? 조 국장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상대는 정찰총국이야. 최근 가상화폐 자산 흐름이 수상해. 이 타이밍에 39호실 내부 인물이 제거됐다는 첩보도 있어. 의미심장하지. 대범이 조 국장의 말을 곱씹듯 반복했다. 전직 요원, 암호화폐, 그리고 국제회의. 모든 타이밍이 겹친다. 조 국장은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덧붙였다. 지금은 확정 지을 수 없지만 북한 개입설을 후순위로 밀어놓을 단계는 아니야. 의심은 끝까지 가져가야지. 놈들은 언제나 우리가 틀렸을 때 움직인다. 이번 사건에서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절단된 손에서 인체 신비전에서나 사용되는 기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체 신비전에 사용하는 모형 말인가? 예.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한마디로 파라핀 공법이라고 보면 되나? 비슷합니다. 시신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망 즉시 아세톤을 주입해 수분과 지방 조직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지방 조직을 밀어낸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세톤으로 치환시킨다고 합니다. 손톱 매니큐어 제거하는 약품 말이지? 그렇습니다. 아세톤이 시신에 고루 스며들고 나면 진공 처리된 방에서 기화를 시킨답니다. 아세톤을 기화시키고 나면? 예. 그러면 기화되면서 생기는 체내 흡입력을 이용해서 보존제, 즉 일종의 플라스틱 용액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번 절단된 파라핀 손에서도 보존제가 나왔나? 실리콘과 에폭시 같은 고분자 폴리머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놈들 목적이 뭐야? 뭘 노리는 거지?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닌가? 지금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리수를 두는구먼. 아주 괴이하고 해괴망측한 짓을 다 해. 아무튼 김범준이 이 친구 평생 일만 하고 산 우둔한 친구였어. 그래서 더 안타깝지. 하여튼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범인을 꼭 잡아야 돼. 알겠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 살인 사건으로 보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데 이게 대공용의점을 포함한 국정원 전직 요원에 대한 직접 테러 내지 경고라면 또 다른 문제야.
수사관 할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이걸 어쩌면 북한 정찰총국이나 작전부와 관련된 암살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국장님, 그럼 수사 관할을 어떻게? 살인 사건으로 보면 경찰이고 간첩 및 테러 사건으로 보면 우리 국정원에서 취급하는 게 맞지. 경찰로부터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 사항과 결과만 받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 결과를 기다리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범인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국장님, 과거의 이한영 암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그런 케이스도 있고, 북한으로 달아난 사례도 있잖아. 쇳불도 단김에 빼야 되듯이 경찰과 공조 채널 강화해서 수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협업 차원에서 국장님이 경찰청장하고 만나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게 효과도 있고 모양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청장을 만나야 하나? 그래,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살인 사건도 되고 북한 고정 간첩 암살 건과도 병합되는 사건이니 결과를 잘 공유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경찰청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래, 경찰청장 연결해서 삼청각에서 식사 잡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삼청동 고개를 넘어가니 크고 으리으리한 고택 형태의 삼청각. 정문을 따라 들어가니 양옆으로 오래된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었다. 최고의 조경사가 한 땀 한 땀 공들인 작품인 듯 갖가지 꽃들이 어우러져 예쁘게 가꿔져 있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가니 자리에서 일어나 반기는 경찰청장 정학수. 덩치가 육중하고 턱 밑 근육이 살집으로 인해 약간 접혀있는 하관이 발달한 관상. 아이고, 조 국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아닙니다.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긴데 바깥 조경이 참 좋습니다. 이 식당이 예전에는 권세 있고 방귀 좀 낀다는 분들이 단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긴 후라기 형님도 꽤 좋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서울 시내에 이런 명소가 있습니까? 아, 드물죠. 이런 곳. 이번에 잠깐 뵙자고 한 것은 성남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국정원 전직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직 요원입니까? 난 그냥 피해자 김범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요 말인데. 이게 단순 살인 사건으로 풀면 풀기가 힘들 겁니다.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우리가 쫓고 있는 고정 간첩일 수 있습니다. 고정 간첩? 그러면 국정원에서 아예 사건을 통째로 가지고 가시지요? 그게 안 되는 게 수사를 하다 보면 그게 경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범인 검거에 초점을 두고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경찰하고 우리 국정원하고 공동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합동 수사를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우리더러 합동 수사를 하면서 국정원 따까리나 해라는 말씀이죠? 아이고, 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공조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되고 모든 게 쉽게 풀릴 듯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와대 민정실 라인으로 전화 받았습니다. 벌써 협조를 다 해놓으셨더만요. 우선 제 술 한 잔 받으십시오. 예. 경찰 수사 역량에 기대가 큽니다. 당연 도와드려야죠. 큰 집이신데. 그때 대범이 들어와 조 국장에게 귀속말을 했다. 조 국장의 눈빛이 사납게 변했다.
입가에 씹고 있던 음식 파편이 튀면서 명령했다. 그래, 그럼 지금 바로 따자고. 엔딩 대본 9화에서 10화용. 강대범과 고은희 박사의 달달한 통화. 맛있는 맛집 초청 스케줄에 잡아넣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로맨스. 그러나 수사는 점점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흐른다. 김범준 실장의 시신에서 발견된 범인의 이빨 자국. 1979년 테드 번디 사건처럼 치은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기형적인 치아 구조. 북한 또는 중국 열악한 지역 출신. 플라스티네이션 기술을 가진 자. 모든 단서가 한 곳을 향한다.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시작되고 조 국장의 눈빛이 사납게 변한다. 그래, 그럼 지금 바로 따자고.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길림성과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이은하는 여전히 강대범의 곁에서 칼날을 숨기고 있다. 다음 이야기가 곧 펼쳐집니다. 미녀 스파이전.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